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북한 소식까지 포함해서 전해드리겠는데요. 주말간에 독일 고위층 독일군들의 이 통화 내용을, 회의 내용을 감청한 러시아가 완전히 발끈한 타우루스 미사일 때문이죠. 그 보도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내용을 자세히 좀 알려드리면서 정말 독일군 기강 최고위층부터 완전히 그냥 맛이 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였고, 러시아는 독일을 원수, 적국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인지 아니면 북한을 겨냥해서인지 굉장히 강력한,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재래식 무기체계 중에 제일 강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해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 괌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다 중국과 북한 노림수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북한이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해킹을 통해 돈을 훔쳐 재정을 충당하는 범죄 집단이라는 사실은 북한 주민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불법 행위를 저질러온 정찰총국 출신 인사가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이러한 범죄 행각을 폭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출신의 당 간부가 술에 취해 정찰총국에서 자행하고 있는 각종 범죄 행각들을 술자리에서 떠들었다가 본인은 물론 일가족이 모두 사라지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음력 설 기간 중 발생했는데요. 정찰총국 출신으로 제대 후 나선시 당위원회에 배치돼 간부로 근무하고 있는 한 주민은 친구들과 함께 가진 술자리에서 북한의 주요 사업 자금 조달의 비밀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핵무기를 만드는 돈은 중국이나 러시아, 해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자금이 쓰이고 러시아 지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자금은 해킹으로 도둑질에 벌어들인 돈이다 라며 국가 차원에서 주민 임금 착취와 해킹을 통한 도둑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가장 해킹을 잘하는 나라로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해킹의 절반 정도가 우리나라가 한 것이다 라며 해킹을 잘하는 정찰국 군인 중 원수님 표창, 감사장을 받거나 공화국 영웅이 된 사람들도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찰총국 출신의 인사가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이 자행하는 범죄 행위들을 실토한 것으로 그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문제는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들 중 국가보위성에서 이 주민을 밀착 감시하기 위해 붙여놓은 밀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술자리가 파한 직후 이 남성은 곧바로 체포됐고 이 남성의 일가족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는데요. 술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보위부에 끌려가 자아 비판서를 쓰고 집중 사상교육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소문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북한이 세계적으로 해킹 도적질에 손꼽히는 강국이라는 말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국가적 차원에서 주민 수탈과 도적질을 자행하고 그것을 잘하는 자들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까지 주는 김정은을 과연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기가 차는데 사실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정찰총국, 북한군에서 특수공작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죠.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천안함 폭침 같은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데 최근에 이 해킹 조직이 정찰총국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계속 해킹 메일 보냅니다. 그런데 저건 저는 그동안 많은 어떤 그 조언과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보낸 해킹 메일이다라는 것을 대부분 다 인지하고 경찰에다 인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정찰총국에서 제대를 한 군인이에요. 이제 간부가 되었어요. 정찰총국에서 장교했으니까 제대해서 자기 고향 쪽에 당 간부로 재취업을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설날 때 주변의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무용담을 늘어놓는 거죠. 야, 니들 말이야, 그거 알아? 나 때는 말이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야, 우리 집 핵 개발하고 지금 어마어마하지? 그거 다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이 노동자들 그거 월급 90% 착취한 거야. 그리고 또 뭐 러시아가 지원해 주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아니야. 우리 해킹한 거야. 그래서 그 해킹 잘하면 원수님으로부터 공화국 영웅 칭호도 받고 그래 우리나라 그래 이게 나라냐? 도둑질 잘했다고 영웅 칭호 받는 이게 나라냐? 라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건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정찰총국 출신이다 보니 그 사람에게 아마도 일정 기간 따라 붙는 감시자가 있었겠죠. 그 감시자가 친구인 척 지인인 척하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를 파고 바로 그냥 보고를 해버리고 잡혀가고 가족까지 잡혀가서 사라진 겁니다. 뭐 죽었는지 아니면 어디 요덕 수용소로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이 지인들 술자리 같이 했던 사람들 다 끌려가서 완전히 탈탈 털리고 절대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밖에서 발설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는 자비판서 쓰고 나왔는데 뭐 지금 이렇게 보도까지 됐으니 안 샜겠습니까? 다 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북한 주민들에게 이게 나라냐 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를 바라고 또 해외로 노동자로 파견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움 가지고 있었는데 나가면 돈 벌 텐데 나도 가고 싶은데 지금 알고 보니까 90% 이상을 그냥 강탈해 간다더라 라는 이 도적질 수괴 무슨 원수님 무슨 어버이 라는 이 사실이 좀 더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주말 터진 독일군 최고 수뇌부의 타우러스 공여 회의 녹취 유출 파문이 그야말로 유럽 전체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출 경위 조사에 나섰고 러시아는 독일을 적국으로 규정했습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공여해 크림 대교를 파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했으며 독일군 최고 수뇌부가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녹취가 유출돼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영 매체 RT의 마르가리타 샤모난 편집장은 현지 시각 3월 1일 독일이 타우러스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크림 대교 공격을 논의했다라며 출처를 밝히지 않은 38분 분량의 녹취를 텔레그램에 공개했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독일 공군 감찰관 잉고 게르하르츠 중장, 공군 작전 참모 프랑크 그레페 준장과 장교 2명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지난달 19일 화상회의 플랫폼 웹X에서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제공해 크림 대교를 파괴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관련 내용을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에게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논의에서 게르하르츠 중장은 거기 이미 그 친구들이 가 있다 라며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게르하르츠 중장은 영국과 프랑스가 상업용 SUV 차량인 아우디 Q7 차량에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실어 비밀리에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있다면서 이 작전에 영국 군인과 프랑스 군인이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해당 녹취가 폭로되자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독일이 러시아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증거라며 독일은 오늘부터 적국이 됐다라고 성토했습니다. 독일 보안당국은 이번 유출이 러시아 정보기관의 도청에 의해 이루어졌고 회의에 참가한 장교 중 일부의 휴대전화가 러시아 당국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숄츠 총리의 발언에 이어 영국과 프랑스의 직접 참전 사실에 쐐기를 박아버린 독일군 최고의 장성의 이번 발언 파장, 과연 어디까지 커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말 기가 차는 상황인데요. 군기, 보안의식 완전히 그냥 다 사라지고 있는 당나라 군대가 되어버린 이 독일군 같습니다. 최고위층, 감찰관, 우리로 지금 참모총장격이에요. 참모총장이 국방장관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야 타우러스 이거 가지고 크림 대교 부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논의한 겁니다. 이 숄츠 총리는 타우러스를 절대로 주면 안 돼 라고 버티고 있지만 국방부나 군에서는 주고 싶어 하죠. 왜? 그래야 러시아를 물리칠 수가 있으니까. 타우러스는 스톰 섀도우나 이 스칼프 똑같은 건데 그거에 비해서 사거리도 훨씬 길고 500km 날아가니까 탄두 위력도 엄청 강하죠. 또 특히나 메피스토 관통 탄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 시설 또는 뭐 어떤 그 시설을 파괴하는 데는 정말 특효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량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크림대교 공략하는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나 국방장관에게 보고해야 돼. 보고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런 거 하면서 자, 지금 영국, 프랑스 애들이 아우디 Q7 그 SUV에다가 스톰 섀도우 싣고 가서 갖다 주고 거기다 표적 장입해주고 하는 거 그거 하고 있잖아. 아우디 Q7이라고 SUV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2열, 3열 좌석을 이렇게 눕히면 타우러스 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 같은 거 뭐 그냥 바로 실리진 않겠지만 좀 분해해서 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그러면 분해해서 싣고 가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조립해주고 여기다가 우크라이나가 쏘고자 하는 표적에 대한 이 사전 정보 데이터를 장입해주고 그걸 장입해줘야 날아가면서 지형 추적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영국과 프랑스가 현지에서 하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난주에 그것 때문에 숄츠 총리의 발언 때문에 굉장히 파장이 컸는데 독일군 최고위층, 우리로 치면 공군 참모총장이 그런 거에 완전 쐐기를 박아버린 거죠. 자, 그런데 스톰 섀도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허접한 거 그런 거 사거리도 짧고 위력도 약해서 크림대교 깨부술 수 없지만 우리 타우러스는 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런 거 했는데 문제는 이 독일 최고위층이니 당연히 여기에 러시아의 감시가 따라 붙겠죠. 어떻게든지 이 휴대폰을 해킹하려고 여기에 뭔가 작업을 했겠죠. 뭐 이를테면 뭐 페이스북 친구 맺어요 하면서 뭔가를 했을 수도 있고 카카오톡 보내서 뭐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당한 군인들 많습니다. 제가 그런 거 사실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탈탈 털린 사람 다 봤어요. 자, 그렇게 해서 딱 여기다가 스파이웨어 심어버리면 이 휴대폰 자기 것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독일 공군 참모총장, 감찰관, 이 사람 또는 작전 참모 뭐 이런 사람들 중에 누군가 한 명에는 스파이웨어가 어떻게든 작업을 해서 심어놨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통화하는 휴대전화 내역 다 알 수 있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냥 웹엑스라고 하는 이 화상회의 앱으로 물론 이건 이제 홍보 영상인데 휴대폰에 있는 앱 깔아서 보안 뭐 프로그램 이것도 아니고 그냥 상용 앱으로 호텔에서 보안 시설도 아닌 호텔에서 그 호텔 와이파이 가지고 이 엄청난 회의를 한 겁니다. 정말 보안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 러시아가 이걸 감청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었죠.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 의장은 푸틴이고 그러니까 이자가 독일 니들 이제 원수야, 적이야 이렇게 규정을 하게끔 만든 이 독일 공군 최고 수뇌부, 우리로 치면 공군 참모총장 정말 정신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뭐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대량으로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난 주말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렸던 미국의 극초음속 무기 사상 첫 괌 전진 배치와 관련해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이번 주 극초음속 미사일 AGM-183A 에로의 발사 실험을 괌에서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던 이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가 극적으로 부활해 중국과 북한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시각으로 3월 3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서태평양 일대에서 AGM-183A 에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괌에 관련 전력이 전개되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월 27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폭격기 태스크포스 임무를 부여받아 전개되어 있는 제23 폭격 비행대가 본토에서 전개한 제49 시험평가 비행대와 함께 극초음속 무기 친숙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훈련 참가자들은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훈련을 받았으며 극초음속 무기를 이용한 작전에 대한 전술적 토의를 진행했다라며 폭격기 승무원들은 극초음속 무기의 기본 사항과 운영 및 병참 고려 사항,
심층적인 전술 논의에 집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훈련에 참가하는 제23폭격 비행대는 실전 배치됨 작전부대고 제49 시험평가 비행대는 실전 배치 직전의 신형 무기를 시험평가하는 부대인데요. 이와 별개로 미사일 발사 실험 때 계측 항공기로 운용하는 미사일 방어국 소속의 걸프스트림 관측기 N178B가 3월 1일 괌에 배치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헤일로 51은 이전에 실시된 모든 에로 발사 실험에 관측기로 참가한 바 있는데요. 헤일로 배치 직후 미국은 괌에서부터 콰잘레인 미사일 발사 실험장까지 약 2150km 범위의 공역에 항공 고시보를 발령하고 미사일 발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에로 미사일은 B-52에서 발사되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비행 속도가 마하 20에 달하는 가공할 위력의 무기인데요. 제주 남방 해역에서 발사할 경우 최대 사거리인 920km 거리를 2분 안팎의 짧은 시간에 주파할 수 있어 현존하는 그 어떤 대응 수단으로도 방어가 불가능한 미사일입니다. 이번 움직임과 관련해 미 공군은 현지 군사 전문지 워존의 질의에 대해 에로는 현재 운용 테스트 단계에 있고 계획된 4번의 실험 중 3번을 완료했다. 아직 생산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라며 에로우가 폐기되지 않고 부활했음을 인정했는데요. 중국과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강의 극초음속 무기의 서태평양 배치와 실험, 당분간 김정은이 발 뻗고 자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이 2월 27일 현지 시간 2월 27일 공개됐어요. 뭔가 거대한 미사일이 B-52 폭격기 날개에 매달리는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노란색 테두리가 있는 것으로 봐서 실탄입니다. 훈련탄이 아닌 실탄. 자, 이날은 어떤 날이었냐? 2월 27일은 전략사령관이 상원 군사청문회 출석해서 핵전력에 대해서 핵전쟁에 대해서 발언하던 날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던 바 있죠. 그래서 과거 냉전시대 때는 소련 하나하고만 핵전쟁을 염두에 두었으면 되나 지금은 다수의 적국과 핵전쟁을 동시에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미국은 그럴 능력이 부족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략사령관이 하고 그 말을 하면서 특히 북한은 지금 뭐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ICBM에다가 개별 기동성 제도립체까지 만들어서 우리를 또 동맹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 정말 심각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 사진을 국방 영상 정보 배포 시스템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그리고는 바로 이 기체가 그 직후에 동해로 날아와서 일본 항공자위대와 무력 시위를 했어요. 여러분들 주말에 B-52 날아와서 뭐 일본 항자대하고 무력 시위했다 하는 그 기사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고는 괌에 갔어요. 자, 괌에 왜 갔냐? 미사일 발사 실험하러 갔는데 바로 이거 발사 실험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로는 얼마 전만 해도 자 이거 뭐 안 되겠다 폐기하자 라고 했던 바로 그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이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극초음속 무기 중에 가장 빨라요. 마하 20 그리고 사거리는 925km 마하 20인데 탄도 중량 68kg 작죠. 그런데 마하 20의 어마어마한 이 속도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 탄두 쇠꽃생이 같은 게 확 들어와서 꽂히면서 약간의 폭발을 대면서 꽂혀버리는데 거의 뭐 이 운석에 준하는 정도의 크레이트를 만들면서 때려버리죠.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강하니까 그 정도의 엄청난 무기입니다. 자, 그런데 괌에 이게 또 들어왔어요. 미사일 관측기. 뭔가 그 기수에 이렇게 헤드에 뭔가 많이 있죠. 이게 바로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을 관측하는 관측기인데 이게 왔다는 것은 미사일 발사 실험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항공 고시보를 발령했어요. 콰잘레 암초까지 2150km 925km짜리 미사일인데 2150km를 항공 고시보를 날렸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 925km보다 훨씬 긴 사거리를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분명히 폐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가. 왜 살았냐? 지금 중국이 저렇게
급부상하고 북한이 저렇게 실제적인 핵 보유국이 되면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입만 열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조금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성능이 미흡하더라도 그래도 이것보다 센 건 없으니 이걸 다시 살리자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 에로는 저는 뭐 다시 살아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잘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자, 이러면 김정은과 시진핑은 전시에 이 에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주말 심층 분석을 통해서 자세히 화끈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 정말 대단한 무기가 다시 부활하게 되어서 아주 긍정적인 소식 전해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